어떤 학생은 그 검은 신사는 오래 살지 못하는 원자병에 걸려 있다고 하였다. 경아는 그 음악 선생이 피아노에 맞추어 음악을 지도할 때면 죽고 싶을 만큼 그 선생님에 대한 사랑을 느끼었다. 그 선생님은 노래도 잘 불렀다. 음악 시간엔 의뢰 그 선생님이 피아노를 치며 자신이 노래를 먼저 한 곡 부르고 학생들에게 따라 부르기를 명령하곤 했었는데 학생들은 그 선생님이 한 곡 부르고 나면 모두 가슴이 막히고 눈앞이 캄캄해서 노래를 따라 부르라고 명령해도 모두 숨죽이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 선생님은 경아를 귀여워했다. 음악 시간이면 경아에게 나와서 노래 한 곡 부르라고 하였다. 그러면 아이들은 질투가 나서 점심시간에도 경아에게만 도시락 반찬 나누어 먹는 우위의 표시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리고 어떤 축들은 경아와 그 음악 선생과는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식의 소리를 짓거려댔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음악 선생은 경아의 볼을 쓰다듬거나 손으로 툭툭 건드리기도 하였는데 그럴 때면 경아는 숨이 막히고 눈물이 나도록 감격해서 수업 시간 중에도 멍하니 그 음악 선생을 생각하였다. 잠이 들어도 검은 신사, 밥 먹을 때도 검은 신사였다. 그러다가 그 선생님은 그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근해 갔다. 그것도 아주 나쁜 소문을 남기고 갔던 것이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검은 신사가 방과 후 음악실에서 혼자 2학년 6반에 누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식의 소문이 여학생의 귀에서 귀로 전해지고 있었다. 경아는 그 선생님이 가는 날을 눈이 붓도록 울었다. 경아는 언젠가 자기 애써 언니가 일생 동안 시집을 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던 그 심정을 이해할 것 같았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절대 시집을 안 가고 살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선생님이 가고 얼마가는 가슴이 공허하고 싶었지만 한 달쯤 지나고 나니 얼마가는 가라앉았다. 그녀는 눈이 띄게 예뻐졌다. 피부가 고와서 그 나이 또래 여자면 다 나는 여드름도 없었다. 바람기 있는 여학생들이 지정복 아닌 옷을 입고 애교머리를 하거나 언니들이 입는 빛깔 고운 티셔츠를 교복 속에 받쳐 입는 따위의 멋을 안 부리더라도 경아는 유독 예뻤다. 그 나이엔 선생님을 피해서 사복을 하고 극장을 가거나 밤거리를 쏘다니는 것이 보통인데도 경아는 학생 출입가라는 영하 이외엔 절대 관람하여 본 적이 없었다. 간혹 혼잡한 버스 속에서 모자를 기워 쓰고 흰 운동화 뒤축을 눌러 신은 남학생들이 수작을 붙여오거나 책가방 속에 연애 편지를 집어넣을 때가 있었다. 그럴 때면 경아는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도망치거나 아예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정면만 바라보고 걸어가곤 하였다. 그녀에게 최초로 불행이 닥친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녀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일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혈압이 높은 편이었는데 원래 튼튼한 몸이었으므로 혈압쯤에 하는 방심이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퇴근길에 그녀의 아버지는 쓰러졌던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 병원에서 숨을 거두었다. 경아는 무서워서 놀랍고 무서워서 처음에는 눈물조차 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시체가 입관될 때부터 그녀는 연 일주일간을 울었다. 그녀에게 아버지는 이미 아버지가 아니라 이미 어릴 적부터 사랑해온 하나의 연인이었다. 그 연인의 죽음이 그녀에게 부딪혀 왔을 때 그녀는 절망하고 심한 슬픔을 받았다. 그래서 남은 고등학교 시절을 우울하게 보냈다. 그녀의 어머니는 남동생과 그녀만을 남겨두고 돌아간 남편에 대해 처음에는 투정 섞인 저주를 하다가 좀 후에는 집을 팔아 조그마한 집으로 이사를 하고 남은 돈과 남편의 회사에서 나온 돈을 합쳐 식료품 가게를 냈다. 잘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단란했던 집에 이번에는 쓰라린 현실의 가난이 닥쳐오기 시작했다. 경아는 졸업을 하고 A여대에 진학하였다. 물론 처음엔 대학교에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를 오랜 시간 심사숙고하였는데 경아는 꼭 가고 싶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녀의 어머니는 대학교로 나오지 않더라도 시집가서 잘 사는 친구들 딸의 예를 들며 대학교에는 가지 않아도 좋을 게 아니냐고 말을 하였는데 경아는 대학교에 안 보내준다면 죽어버리겠다고 울음장을 놓곤 하였다. 그러나 이미 그녀의 집안은 대학교에 보내 그 이상할 정도로 비싸만 가는 대학 등록금을 충당하기에는 기울어져 있었다. 어쨌든 경아는 음악대학에 시험을 보았다. 그녀의 어머니는 차라리 대학을 갈 바에야 약대라든가 사범대학에 가서 졸업하고 난 후에 써먹을 만한 가치 있는 투자를 하고 싶어 했지만 그녀는 성악과에 시험을 보았다. 결과는 합격이었다. 입학금 마감 날에는 돈이 모아지지 않았으므로 그녀의 어머니는 한 달 7푼의 높은 이삿돈을 구워서 등록하였다.
여자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하면 갑자기 화장을 짙게 하거나 색깔 짙은 원피스나 대담한 투피스를 맞춰 입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된다. 스타킹도 좀 요란한 걸 신고 싶어지고 학교 앞 양장점에서 모두지 같은 데서 외국 여배우들이 입는 옷과 같은 모양의 옷을 맞추곤 하게 된다. 그런데 경아는 생활적인 여유가 없었으므로 고등학교 때 입던 스커트에 평범한 흰 블라우스를 입고 학교에 다녔다. 머리는 빛깔고운 수건으로 뒤쪽은 꼭 묶고 다녔는데 그래도 그녀는 눈에 띄게 예뻤다. 초봄에 남학교 학생들과 소위 미팅을 하는 자리에 나서면 남자들은 그녀와 어울리고 싶어 하였고 맛도 모르고 잘도 마시는 커피 한 잔을 사겠다고 제의하곤 하였다. 그러면 그녀는 대답도 하지 않고 거절하였다. 그녀는 자기가 진정코 좋아할 수 있는 남자를 자기보다 최소한도 몇 살 이상 차이가 나서 마치 애인이라기보다는 아버지 같은 남자가 아니면 안 된다고 어렴풋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더군다나 그녀는 가정교사 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동대문 시장에서 포목상을 하는 집 아들이었는데 국민학교 6학년인데도 오징어 다리와 꼴뚜기 다리의 술을 분간하지 못하였다. 한 달 꼬박 가르쳐서 5,000원가량의 돈을 받았다. 남들은 한창 즐겁게 놀 시간에 그들과 떨어져 머리 나쁜 소년과 씨름한다는 것은 우울한 일이었다. 그러나 천성적인 밝음과 천성적인 낙관을 가진 그녀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역경에서도 예쁘고 건강하였다. 그녀는 머리 아픈 일이 생기면 두고두고 골머리를 썩이지 않고 내일 생각하자는 것으로 금세 잊어버리길 잘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2학기 등록금은 장만할 수 없었다. 그녀가 아무리 아껴서 가정교사를 하고 받은 돈을 모았다 해도 등록금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봄에 꾼 7푼의 이자가 이미 원금보다 더 많아졌으니 나는 모르겠다 시게 말을 하였고 그녀는 절망하였다. 그러나 별 수 없는 일이었다. 이리하여 그녀의 6개월뿐만의 대학 생활은 끝나고 말았다. 대학교 생활을 그만두었을 때 그녀는 일주일가량이나 눈이 붓도록 울었다. 그녀는 내내 자신의 죽음만을 생각하였다. 그러나 눈앞에 쓰러진 자신의 처참한 죽음이 보였고 그것은 그녀를 더욱 슬프게 하였다. 열흘이 지나자 그녀는 슬픔을 잊었다. 대신 그녀는 취직을 해야 했다. 그녀는 신문 광고에서 신입사원 모집 광고를 보면 스크랩을 해두었다. 그러다가 그녀는 어찌어찌해서 취직이 되었다. 조그마한 무역회사였는데 그녀는 그 회사에서 거의 10년간을 재직하던 격리 직원이 결혼하고 나간 빈자리로 취직이 되었다. 봉급은 초봉이 2만원도 채 못되는 19,000원이었다. 친구의 소개로 들어간 자리였는데 격리과장이라는 사내가 대뜸 그녀에게 주판을 놓을 줄 아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조금 놓을 줄 안다고 대답하였다. 경아의 회사 생활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녀는 처음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19,000원의 월급으로 외식하기란 엄청난 부담이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그녀의 어머니는 매달 그녀의 월급에서 얼마씩을 떼었다. 그뿐 아니라 그녀는 취직하자마자 한 달에 7,900원씩 물어서 1년 후에 탈 수 있는 10만원짜리 적금을 들었다. 그것은 피나는 부담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기가 언젠가는 시집을 가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한 부담은 감수해야 한다는 것으로 마음먹었다. 경아의 집은 경아가 시집간다고 해도 혼숙함 하나 제대로 마련해 주기 벅찰 정도로 나날이 가난해지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경아의 월급날이면 구공탕과 김장 걱정을 의논하였다. 그래서 경아는 버스도 일반 버스만 타고 다녔고 그 흔한 커피 한 잔도 마시지 않고 깍쟁이처럼 굴었다. 회사에 출근하려면 철마다 옷을 맞추어 입어야 했지만 그녀는 늘 수수한 차림으로 회사에 다녔다. 그런데도 그녀는 엄청나게 예뻤다. 그녀의 즐거움은 회사가 파는 어둠이 깔린 거리를 혼자 걷는 일이었다. 어둠이 깔린 번화가는 왠지 풍요하고 풍성한 기분이었다. 저녁 되면 거리의 번화가는 일제히 머리를 들고 불을 밝히기 시작하는데 그녀는 바로 그러한 순간 일몰의 저녁 순간에 새로이 밝아오는 불빛 번질거리는 거리의 쇼윈도를 가장 좋아하고 있었다.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케이크점에서 아이스크림을 핥는 것을 보기도 했고 간혹 비상금을 털어 분식센터에서 유부국수를 먹거나 재개봉 극장에서 알랭드롱이 나오는 영화를 보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녀는 알랭드롱을 좋아하였다.
아무리 재미있는 희극 영화라도 그녀는 영화를 보며 곧잘 울곤 했었는데 특히 영화 장면에 아이가 나오면 그녀는 이의 여하를 막론하고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울었다. 간혹 남대문 시장에 있는 도깨비 시장에 들러 외제의 화장품을 사는 것도 유일한 낙이었다. 그것을 사는 것은 큰 지출이었으므로 그녀는 벼르고 별러 큰 마음을 먹고서야 하나 살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그것들은 가짜였다. 얼굴에 바르면 부작용으로 피부를 상하게 하는 것들이었다. 그녀가 최초로 남자와 소위 데이트라는 것을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즈음이었다. 그 사내는 영업부에서 일을 보고 있는 사내였는데 나이는 경아보다 6살이나 위였다.